여러분 안녕하세요. 5시간 투자해서 수능 한국사 1등급 맞기의 신쌤입니다. 오늘 이게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고려 후기의 정치 및 고려의 경제입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017년도 기출이네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사진은 삼별초와 관련된 유적지의 모습입니다. 삼별초의 활동에 대해 말해볼까요? 이 문제는요, 삼별초에 대한 가장 적절한 보기지문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1번 대몽항쟁을 전개했어요. 1번 바로 정답 나왔네요. 삼별초 대몽항쟁의 아이콘이죠. 개경환도에 반대하면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가면서 대몽항쟁을 한 군사조직 삼별초.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웅진천도를 단행했어요. 이건 백제, 그 중에서도 문주왕에 대한 설명이네요. 2번 탈락. 3번 금국정보를 주장했어요. 이거 같은 고려시대지만 이거는 묘청의 난에 대한 설명. 4번 수원화성을 건설했어요. 수원화성은 고려가 아니라 조선 후기 정조 때 건설이 되죠. 5번 요동지역을 차지했어요. 요동지역을 차지한 건 고구려와 발해.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 1번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뭐죠? 그렇죠.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삼별초네요. 삼별초는 최씨 무신집권기, 그 중에서도 최후 집권기 때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개경의 치안 유지를 위해 야별초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확대 개편되어 삼별초가 되었는데, 이들은 국가의 군대가 아닌 최씨 집안의 사병 집단이었다.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1270년 개경환도가 이루어지자 삼별초는 개경환도에 반대하며 배중선의 지휘 아래 대몽항쟁을 이어간다. 하지만 여몽연합군이 공격해오자 이후 근거지를 진도 용장산성으로 옮겼다가 다시 김통정의 지휘 아래 제주도 항파두리성으로 옮겼지만 결국 여몽연합군의 공격으로 진압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19년도 기출이네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려의 개혁군주 땡땡왕 기획의도는 원이 쇠퇴하고 명이 등장하는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땡땡왕이 반원자주정책을 추진하고, 여기까지만 읽어도 답 나왔네요. 고려의 개혁군주로서 원명교체기에 반원자주정책을 추진한 왕, 공민왕이네요. 공민왕. 따라서 이 문제는 그렇죠, 공민왕의 업적 찾으면 되는 거네요. 1번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다. 이거는 통일신라 신문왕대의 역사적 사실이네요. 2번 경복궁 중건을 위해 당백전을 발행하다. 이건 개항기, 개화기 때 고종집권기,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정책이었네요. 3번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영토를 수복하다. 3번이 정답이네요. 국민왕, 그렇죠, 원한테 100년 동안 빼앗겼던 땅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하다. 3번 정답. 4번 대동법을 시행하여 공납의 폐단을 줄이다. 여러분, 조선 후기 대동법은 그렇죠, 광해군 때 경기도에 최초로 실시된다. 하지만 전국적 시행까지는 100년이 걸려서 숙종 때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조선 후기 얘기고. 5번 장보고의 건의를 받아들여 청해진을 설치하다. 청해진은 그렇죠, 통일신라 시대 흥덕왕 때 장보고가 완도에 설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공민왕대의 사실이네요. 공민왕. 공민왕은 고려 말의 대표적인 개혁군주인데 몽골풍을 폐지하고
관제 복구,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등 반원 자주 정책을 폈고 기철과 같은 친원 세력도 숙청하였다. 또한 원이 빼앗아간 천령 이북의 땅, 즉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한다. 그리고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고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겸병한 토지와 백성들을 원상 회복시키려 하였지만 권문세족의 반발과 홍건적, 왜구 등의 침입으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암살당하고 만다. 자, 공민왕대의 사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2021년도 기출이네요. 밑줄친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몽골이 진입하여 화주에 쌍송 총관부를 설치하고 조휘를 총관으로 삼아 다스리게 하였다. 중략, 왕이 유인우를 보내 쌍송 총관부를 공격하고 화주, 정주 등 여러 지역을 수복하여 다시 본국에 속하게 하였다. 밑줄친 왕은 쌍송 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하는 왕이네요. 따라서 이 왕은 방금 전에 본 공민왕. 따라서 이 문제는 공민왕대의 사실로 옳은 것 찾아라. 1번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되었다. 여러분, 교육입국조서는 그렇죠. 개화기 때 제2차 갑오개혁에서 고종이 반포한 개혁적 정책. 이건 개항기 때 얘기고요. 2번 전민변정도감이 설치되었다. 2번 정답이네요. 2번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 불법으로,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겸병한 토지와 인민들을 원상 회복시키려고 하였다. 2번 정답. 북한산 순수비가 세워졌다. 이거는 6세기 555년 신라 진흥왕대의 사실이네요. 4번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다. 이건 고려 인종대, 그러니까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있을 때, 연도는 굳이 안 외우셨다는데 1126년 고려 중기 문벌 귀족 집권기 때 일어났던 일. 회사령이 제정되었다. 5번 회사령은 그렇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자마자 1910년에 회사령이 제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 3번 문제 역시 공민왕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정리되신 분은 그냥 넘어가면 되고, 정리 안 되신 분은 2번 문제 핵심 요점 다시 한번 복습.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2017년도 기출이네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려 말에 활동한 신진사대부에 대해 말해봅시다. 향리의 자제들이 많았고 주로 과거를 통해 관직에 올랐어요.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고 가가 나왔네요. 따라서 가에 들어갈 내용 뭐겠어요? 신진사대부에 대한 옳은 설명. 한번 찾아볼까요? 1번 광무개혁을 주도했어요. 여러분, 광무개혁, 이거 우리 대한제국기 고종을 중심으로 고종의 측근들이었던 보수적인 고종의 측근 세력들이 주도했던 일련의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하죠. 한참 뒤에 얘기네, 신진사대부. 2번 화백회의에 참여했어요. 화백회의는 신라의 귀족협의체, 그래서 이거는 신라시대 얘기고. 3번 권문세족의 횡포를 비판했어요. 그렇죠. 신진사대부는 당시 집권 세력인 권문세족의 횡포를 비판하였고 권문세족 이후 고려의 지배층으로 부상하였다. 3번이 정답이네요. 3번 정답. 4번 청해문물을 수용할 것을 주장했어요. 이거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 그 중에서도 중상학파 실학자, 소위 북학파들의 주장이네요. 청해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5번 황무지 개간권에 대한 일본의 요구를 저지했어요. 이거는 그렇죠. 개화기 때 일제의 침략이 극에 달했을 때 1904년
보안에 관한 설명이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그렇죠. 3번이었습니다. 자, 이 4번 문제는 뭐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렇죠. 이 문제는 고려 말 신진사대부에 대해 묻고 있네요. 자, 그럼 신진사대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진사대부는 주로 지방 향리층의 후예로서 경제적으로는 지방 중소지주층, 학문적으로는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고 불교를 비판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친명 반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원간섭기 지배층으로 막대한 부와 권력을 독점하던 권문세족을 비판하였고 공민왕의 개혁 정치 과정에서 고려의 새로운 지배층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신흥 무인 세력이 리더였던 이성계와 손을 잡고 결국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2019년도 기출이네요. 가 국가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1월에 가의 수도인 개경에서 팔관회를 열었다. 게임 끝났네요. 수도가 개경이었던 나라, 팔관회를 열었던 나라, 가는 고려네요. 고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고려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찾아라. 1번 낙랑과 외 등의 철이 수출되었다. 낙랑과 외 등의 철을 수출했던 나라는 그렇죠. 변한 또는 변한이 발전한 가야. 2번 토지제도로 전시과가 운영되었다. 그러네요. 고려의 대표적인 토지제도가 전시과니까 2번 정답이네요. 2번 정답. 3번 담배를 비롯한 상품작물이 재배되었다. 담배를 비롯한 상품작물의 재배, 이건 조선 후기 경제의 특징이고요. 4번 상평통보가 발행되어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이것 역시 조선 후기에 대한 사실. 5번 황국중앙총상회가 상권수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건 대한제국기의 역사적 사실이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이 문제는 뭐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렇죠. 이 문제에서는 팔관회와 전시과 제도에 대해 묻고 있네요. 팔관회는 토속신앙과 불교, 도교가 융합된 행사였고 가을에 서경과 개경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송, 여진 등의 외교관과 상인들도 대거 참여한 국제적인 행사였다. 자, 전시과 보겠습니다. 전시과는 고려의 대표적인 토지제도로서 관리들에게 전국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수조권을 분급해준 제도이다. 전시과 제도화에서 고려의 관료들은 수조권이 분급된 토지인 전지와 땔감 채취용 임야인 시지를 분급받았다. 전시과는 처음에 경종 때 최초로 시정전시과가 만들어졌다가 목종 때 개정전시과로 한번 개정이 되었다가 문종 때 경정전시과로 다시 한번 개정된다. 수능시험 위해서는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